반갑습니다. 그림이젤 시어스의 민유쌤입니다. 자, 오늘은 감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림을 볼 때 되게 독특한 부분에서 감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그림을 보는 데 있어서 눈은 누구나 불편한 것들을 인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동그라미를 찌그러뜨려서 그려놓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거 동그라미처럼 보여라면 아니요 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초등학생들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그림을 볼 때 불편한 거는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이 6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1번 그림의 컨셉이 표현되어 있는가. 자, 제시어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특정된 개체 분석법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고 이 내용에서 나온 이 형용사 키워드 그래서 이 형용사 키워드가 컨셉이겠죠. 이게 잘 보이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잘 보여서 남들과 내가 이 개체를 열심히 분석했다는 그 생각한 노력이 담겨 있는가? 안 담겨 있으면 사실 노력이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헛수고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가? 자, 제시어와 매력이 잘 보이는가? 제시어가 주어졌는데 제시어가 안 보이면 가장 큰 문제겠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림은 출제자가 생각하는 의도가 있거나 또는 제시어가 없다 하더라도 이 소재를 보고 싶어하는 그림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매력 자체고요. 그래서 꼭 본인의 그림에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내용이 담겨 있거나 또는 이 소재를 주어진 이유를 꼭 확인을 하셔서 그림상에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거리감 조절이 되어 있는가. 제가 중경경 할 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거리감을 내는 4가지 조건이 있죠. 대표적인 1, 2, 3, 4번. 자, 개체, 중심선 활용, 그 다음에 크기 대비, 개체 수 차이, 그 다음에 연출 대비. 이게 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크기 대비, 시점 대비가 다양하게 조정되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 보이시죠? 자, 먼저 크기 대비. 자, 그림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케치를 다 하시면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냐? 자, A. 자, A가 같은 소재예요. 그럼 같은 소재끼리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그림을 다 그리신 다음에 첫 번째로 그림을 다 그리신 다음에 A와 같은 소재끼리 어떤 걸 검증하냐? 크기가 같은가? 글씨가 보이나요? 사이즈가? 크기가 같은가? 그 다음에 시점이 다 다른가? 그리고 투시 방향이 다 다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봅시다. 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투시의 방향도 좌우 반전도 안 돼요. 자, 어떤 거를 말씀드리냐면 먼저 제가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사이즈만 줄여서 그려진다고 해서 이게 다른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점이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점, 그 다음에 같은 투시의 강도로 그려진 그림들은 꼭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거의 4번, 5번을 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B.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림을 다 그렸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육면체. 그림을 그렸을 때 특정된 개체의 꼭지점을 수직 수평으로 내렸을 때 이렇게 딱딱 붙는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림이 이렇게 잘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수직 수평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에 대한 연관, 자, 수직 수평.
겹치는 거 확인. 자, 그래서 순서대로 같은 소재끼리, 즉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같은 소재끼리 꼭 일어나서 확인하세요. 크기가 같은지, 시점이 다양한지, 같은 투시의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사이즈가 다르거나 크기가 다르다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같으면 틀린 거예요. 투시의 방향이 다른지, 좌우반전 이것도 안 됩니다. 좌우반전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림상에서 수직 수평으로 선들을 연결을 했을 때 내가 똑같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끼리 체크하고 C끼리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 게, 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동시에 봐서 같은 투시의 방향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두 개. 자, 같은 투시의, 자, 소재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투시의 방향으로 그려진 그림도 안 되고, 또 소재끼리 다르다 하더라도 수직 수평으로 꼭지점이 만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그림상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 4번, 5번을 거의 같이 말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6번 바로 넘어가면, 자, 6번은, 자, 개체들이 만들어 놓은 여백 모양의 위치가 적정한가? 이게 무슨 말이야, 니가? 왜 말을 너무 어렵게 해?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거 제 첫 번째 장에서 투시의 강도를 얘기할 때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개체들이 만들어 놓은 여백의 모양이 적절한가? 자,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중첩이 올바르게 되면 이 아웃라인의 변화가, 아웃라인이 잘 보이네요. 아웃라인의 변화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되게 다양해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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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중첩을 잘못하면 아웃라인의 변화가 무난해요. 자, 볼까요? 잘못한 것까지보다는 좀 무난하죠. 이런 그림들에 비해서 이런 그림들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제부와 주제부 사이에 작은 미세한 공간들을 형성을 많이 하지 못해서 주제부 사이에서도 강약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봅시다. 자, 조금 들어가고 조금 튀어나오고 조금 들어가고 조금 튀어나오고 이거보다는 이런 걸 훨씬 더 낫죠.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튀어나왔다가 쭉 튀어나왔다가 이게 훨씬 더 사이사이 공간 재밌게 만들어 놓은 그림이겠죠. 즉, 이 6번에서 말하는 거는 일단 중첩을 올바르게 해서 외곽 라인의 변화가 명확하게끔 그려서 올바른 중첩을 해야 했는가? 즉, 주제부 내부만 봐도 거리감이 명확하게 나는가? 두 번째, 자, 중첩을 이렇게 한 것과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외곽 라인 차이 분명히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잘 그려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여백의 모양이라는 거는 이 아웃라인을 땄을 때 남는 여백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복잡하게 남아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즉 이런 사이의 공간들이 많이 잘 형성이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기출지형 구도 7번 검증법인데 1, 2, 3, 4, 5, 6 6번에 대한 이 문제법을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문제는 없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컨셉이 표현되었는가? 즉 나만의 그림, 나만의 생각이 담겼는가? 즉 1번, 2번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절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는가죠, 저희가. 세 번째,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디자인은 평면적인 도화지 안에 입체적인 또는 거리감이 나는 조형을 하시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리감 조절이 잘 되었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네 번째, 그림을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 불편함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같은 소재끼리 찾아서 그림을 다 그리신 다음에 같은 소재끼리 크기, 같은 시점, 같은 투시의 방향, 수직 수평으로 꼭지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로따로 체크하신 다음에 또 전부 다 합쳤을 때는 투시의 방향이 같은지 수직 수평으로 꼭지점이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시면 크게 문제없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4번, 5번 같이 설명해 드렸고요. 자, 6번. 개체들이 만들어 놓은 여백과 모양이 적절한가. 중첩을 올바르게 해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외곽 라인이 풍부하고 또 개체가 크기 대비와 투시의 다양성을 준다면 이렇게 사이사이 공간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을 잘 형성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이제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제가 되게 다양한 수업들을 하면서 제가 뭐 조언이나 피드백들을 줄 때 그런 피드백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수업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림을 먼저 시범치지 않고 망쳤을 때 제가 항상 말하거든요. 그림 찢지만 않으면 다 고쳐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찢지만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질러라 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목표가 이래요. 학원에서 10번 시험 쳐서 6번 실패한 학생은 대학 못 가요. 근데 10번 시험 쳐서 3번 실패한 학생은 정시에서 3번 시험 치면 한 번 정도는 실패할 수 있다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확률이면 대학을 가겠다 싶은 거죠. 즉 시험장에서 실수하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수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이거에 맞춰서 실패를 하지 않으시면 되게 좋겠지만 선생님들이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실패를 보여주지 않고 시험장에서 실패를 보여주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모토가 그래요. 학원에서 수정하는 걸 많이 가르치고 실패하는 걸 많이 가르치면 시험장에서 3번 중 1번 잘 쳐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못하는 걸 하지마 라고 하는 케이스는 저는 조금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요. 못하니까 학원 다니는 거죠. 유튜브만 보고 그림 잘 그리면 제가 굶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도전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시고 또 선생님들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패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셔서 입시장에서 학원에서 시험 칠 때 10번 중에서 한 2-3번 실패하는 학생이 된다면 시험장에서 3번 또는 6번 중에서 2번 또는 15번 이상 합격하는, 수시에서는 6번 시험 치니까 한 2번 정도 실패하는 학생이 될 거고 정시에서는 한 3번 정도 시험 치니까 1번 정도 실패하는 학생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올해 입시 성공할 수 있으실 거라 저는 꼭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거는 습관처럼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질 쉬었어요. 민들쌤입니다.